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28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 월말 토요경마입니다. 역시 월말 흐름답게 대다수 경주가 이 능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 간 접전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천 경마장의 능력 기수의 흐름을 보면요. 국내 기수 중에서는 김동수 기수와 임기현 기수, 용병 기수 중에서는 빅토르 기수와 안토니오 기수가 그야말로 이 과천 경마장에서 좋은 성과를 연속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승정지 이후에 지난주 복귀했던 장추열 기수, 지난주 맹활약을 펼쳤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김동수 기수는 일요일 날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출전으로 현재 부산에 원정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한 기수의 역학관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토요경마 자세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풀어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7번 강토마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이다 보니까 상당히 순발력이 보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거리 늘어난 1300m 7번 강토마는 중심권의 마필로 다시금 강조를 해보겠고요. 저도 안쪽에 있는 1번 더지존의 스피드, 인코스 2점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편성. 5번 정상 으뜸입니다. 정상 출발, 앞선 전개라면 편성상 스피드가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번 정상부적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따라가도 되는 유형이긴 하죠. 선행 아닌 조건에서 직전에 경합성 외선, 선두 경합성 레이스에서도 너끈히 이겨낸 만큼 자,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5번 팡팡가리. 5번 팡팡가리입니다. 선행을 나가든 아니면 1번 정상무정 옆에서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넘든 충분히 경쟁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가변 부중 속에 최적 전개 2번 샛별이의 꾸준함, 최대 이변에 대한 변수까지는 온누리 알바는 차분하게 인코스 2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1번 강서으뜸입니다. 한센의 자마긴 합니다. 그런데 목에 쪽이 워낙 스태미너에 치중되어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경쟁력 발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인코스에 있는 1번마 강서 으뜸이란 마필 자체가 발주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늘어난 거리 천출의 인코스라면 좀 더 그 부분 자체를 스피드를 융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4번 마이티쿨이라고 한다면 느린 흐름에서의 라스트, 직선에 조금 서둘러서 올라와주는 전개. 지난주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데뷔전에 입상했던 7번 매니블레이드. 자, 이번에도 편성 호기를 만난 듯 합니다. 그야말로 1강은 서 있는 레이스인데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이죠. 선행마 중에서는 이번에 기구력 보강을 한 말도 있고 공백이후 출전하는 말, 또한 최근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가능성 엿보인 말 등등. 자, 다수의 도전마가
도전하는 형국인데요. 자, 백동일 위원, 역시 7번 매니블레이드는 인정을 해야겠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매니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주행 심사 때도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인데 다만 마펠 자체가 좀 고개가 많이 높은 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전 늘어난 거리 맞이에서 선입 따라가는 전개에서 흙을 맞는 전개에서 주폭을 보였던 만큼 상대 더욱더 약해진 이번 구도에선 경주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선 편성 좋아진 마필이 8번마 산토스입니다. 데뷔 전 10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고 이내 1300m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직전 경기 시정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이제 뛰려는 근성 자체를 충분히 보여온 만큼 선두권 약한 이번의 구도에선 기본적으로 선두권 가세 세력으로서 충분히 편성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2번 패스티스트란 전력 자체가 주행 심사 때는 약간 힘이 덜 찬 느낌이 있었다라면 데뷔 전 좀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에도 주행 자세나 주폭 자체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의 선전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 4번마 수집이란 마필이 데뷔 전 때는 착지 불량 속에서 양념 마필과의 충돌 속에 전개가 밀리고 모래까지 맞으면서 최악의 레이스를 보였다라면 골마 그때 이후 단기 휴양을 다녀온 모습 속에서 직전 경주에선 강한 선두력으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보여준 만큼 앞선 약한 이번 경주에서 기습 나설 수 있는 수제비의 선전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4번 수제비를 이제 선행 강공작전 가능한 말로 보셨고요. 맞상대를 8번 산토스 강주희 씨였습니다. 자, 이번엔 김재영 의원, 역시 7번 매니블레이드는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7번 매니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통에서 나오는 기대치도 상당히 큰 말이죠. 모계 형제마 쪽으로 성공한 위너스 글로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만 띄워줘도 이 현 등급 직전보다 더 약해진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승 가능성 높다 판단을 하겠고요. 8번 산토스 저 역시도 백동희 의원하고 함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힘이 붙어가면서 훈련 내용도 좋아지고 있고 경주 내용도 좋아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힘 있는 걸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 여기에 4번 수제비 선행을 나섰을 때의 그 경주력이 직전 경주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묻어지는 걸음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행 강공 기대해 보겠고요. 6번 매스 썬더의 회복세까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복병 전력 6번 맥스 썬더의 회복세까지 거론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7번 매니블레이드의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저 역시 7번 매니블레이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데뷔전은 사실 큰 추진 없이 가볍게 그냥 중간 정도에 자리 잡고 직선에서 추임력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준 만큼 더욱 성장한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는 조금 더 한 타이밍 빠른 선입권 전개 후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8번 산토스의 앞선 버티기,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4번 수제비, 이 말 같은 경우에는 12월 데뷔 전에 백동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극도로 경주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안타깝게 너무 폭주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서서 차분한 전개만 해낸다면 얼마든지 직선에서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3번 마승리는 가변 병력으로 지금 주기가 좀 길어졌지만 상태는 매우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러한 경주가 전형적인 강축의 후착 찾기 그런 레이스가 되겠죠. 당연히 저도 7번 매니블레이드에 다시금 연투 기대치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직전에 데뷔 전부터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죠. 종반 이 걸음의 여력도 너무나 좋았고요.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이 8번 산토스가 맞상대로 부각이 되는데 직전 경주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초반 외측 기댐 잡고 중위권 전개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자, 이번에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죠. 전개도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8번 산토스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6번 맥스 썬더가 병력 공백에 있는데 공백 이후에 완치가 된 듯 다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진 듯 하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이지만 지난 1월 7일에 실격의 악품을 뒤로 하고 이번에 실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말로 6번 맥스 썬더를 강조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1경주는요. 그야말로 능력 우위의 중심권의 마필이죠. 7번 매니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6등급 기복 부진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달리 말하면은 최근에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상대적으로 약편성 호기를 만나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자, 최근에 전력 변화의 가능성 보였던 말들 이번에 찬스가 되겠죠. 자, 이번 이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마이더스 치프입니다. 직전에 빠른 말이 많고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말이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스피드 좋은 앞선 전개를 그렇게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앞선 전개 후에 버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3번 라온강호입니다.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서 추입형 전개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스피드 좋은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전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자리를 잡아서 뒷심발이 가능하면 편성상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경주 눈여겨볼 말 4번 헌터호크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앞선에 빠른 말들이 나설 말들 중에 11번 제가 언급드렸던 11번 마이더스 치프와 더불어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4번 헌터호크인데 지금 이번 편성에서 끝까지 뒷심 발휘해서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약편성 만나서 버텨낼 호기를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주목할 말은 8번 챔프스톰입니다. 꾸준히 자기 경주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약편성을 만나서 앞선에 나설 말들이 거의 뒷심이 검증이 안 된 말들 투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선에서 역전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11번 마이더스 치프의 잠재력 우세 속에 앞선 버티기를 노릴 4번 헌터호크, 그다음에 뒷심으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3번 라온강호와 8번 챔프스톰의 도전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마필들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 중에서 3번 라온강호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들의 상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누가 선행을 나서든 선의권 자리에서 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라온강호인 만큼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더 믿음이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후순위의 마필들의 생각은 전혀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 중에서 9번마 캔덤파워하고 12번마 가자가자란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캔덤파워 같은 경우에는 1700 거리를 뛰다가 직전 1300m에서도 선두력에 대한 선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 약해진 이번 경주에서 중속과 탄력은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상황이고, 가자가자라는 마필 자체는 골마겸 때문에 좀 고생도 했었고 마방 이적 이후에 작년 12월 달에 마방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두권 가스 세력으로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가장 이번 경주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앞서 최 의원님께서 4번나 헌터호크하고 마이더스 치프가 선두권 가세 세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 이번 안쪽에 있는 2번 K원이 객관적인 보여준 스피드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700m도 선행을 나섰었고 그 이전 1300m도 선행을 나섰던 전력. 호기가 조질 못해서 후드 성향술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K원의 선두력, 왜 의심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K1에 말씀해 주셨듯이 초반 스피드만큼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선에서 헌터호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한 부분은 이제 뒷심이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역시나 이 K1도 굉장히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줘 왔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가능성은 있겠지만 1300m라는 거리를 감안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번 경주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편을 들자면 백동일 위원 편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저도 3번 라온강호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직전 대비 편성의 약해짐,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전력으로 3번 라온강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 9번 캔덤파워는 직전이 공백 적응기였습니다. 적응에만 만족해야 했었던 아쉬움을 이번에는 안장을 교체하면서 좀 더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출전 주기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12번 가자 역시 앞서 백의원 설명했듯이 마방 이적 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걸음 선두권 가세까지 가능한 선입 끈기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저도 K1, 이번 K1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마가 유성제일인데 이 말은 선행마로 크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K1이 직전 1700m에서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과 의 생각이 두 위원,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은 완전히 다르죠. 저 또한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과 생각의 궤를 함께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K1이 코스 이점도 있지만 보여준 순발력은 가장 좋죠.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3번 라운 강우가 직전 경주는 이제 3선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 펼치며 직선 뒤늦은 추격을 나섰습니다만 워낙에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친 말들을 잡아내지 못했죠. 이번 경주는 앞선이 약합니다. 이 3번 라운 강우가 입상한 자리를 충분히 지켜낼 듯 하고요. 여기 12번 가자가 이제 직전에 이제 고개 들고 늪발, 양념 마필, 추돌, 여타의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초반 전개 뒤쳐졌지만 막판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이 12번 가자도 이번 경주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일격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11번 마이더스 지프가 이제 평골절 병력 공백 이후 복귀 후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최성진 의원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훈련 상태감은 상당히 제가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이경주는요, 과감하게 이 11번 마이더스 치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암말 레이스입니다. 스피드의 강점을 지닌 또한 스프린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이번에 승급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 이번 3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5등급 12마리 풀 게이트 접전이죠. 암말들 간의 경주입니다. 단거리 스피드, 기본기를 갖춘 전력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마필이 전개의 우위점을 가져갈지 꼼꼼한 포인트가 중요하지만 빠른 회복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개 조건이 좋아진 좀 더 직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의 압축은 좀 더 드러났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상승세의 걸음을 유지해주는 전력, 훈련 시 변화까지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4대 선전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앞서 있는 구도입니다. 4번, 9번, 그리고 10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초반부 안쪽 전개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2번마 로열 브론즈란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설령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번마 글로벌 퀸으로 판단합니다. 그 마필을 압박해 나가면서 넘어서는 전개든 아니면 최적의 전개 속에서 마지막 타이밍을 잡던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4번마 글로벌 퀸이 이번 경주에선 경주의 키를 좀 더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경주 빠른 회복세 속에 여유를 보였던 9번마 포에버 위너 외선이지만 초속과 중속이 좋은 만큼 2선에 바로 가담할 수 있는 구도고 게이트가 밀린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단거리 스피드는 여유가 좋은 외곽 12번마 매니스마트. 데뷔 전 강한 스피드와 주폭 속에서 잠재력을 여실하게 보여줬었던 10번마 매직로드도 흐름 자체에서 크게 밀려내지만 않는 전개라면 직선 주폭은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하죠. 4번, 9번, 12번, 10번 촘촘한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선 앞서 소개되었다시피 4번마 글로벌 퀸의 선제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데뷔전을 치렀고 2016년도 데뷔전에서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전력입니다. 우승 이후에 마필 자체가 파행과 열창, 골편 제거까지 잔병이 많아지면서 장기간의 휴양이 길었던 모습이죠.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실질적으로 승급전이었어요. 당일 마체도 기존 대비 많이 불어난 모습이었던 만큼 빠른 상대가 많았기 때문에 검증의 무게도 좀 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빠른 마필들 오히려 내선 선입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던 전력이죠. 상대는 더욱 약해졌고 게이트 조건, 마필의 상태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상승세, 최근의 회복세, 예전의 아쉬움을 달래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글로벌 퀸은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 도전권에선 9번마 포에버 위너의 최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데뷔전 독도지기가 이끈 강한 페이스에서도 나름의 가능성을 보였고 2회 경주는 불리한 외곽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여 잠재력을 과시했던 전력이죠. 이후 마필 자체가 골막이 심해지면서 주기가 늘어지고 승급조 페이스까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능력 자체를 이어나가기 좀 힘든 모습은 있었습니다. 다리가 여물며 직전 경주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준 모습인데요. 외선에서의 전개도 매번 부담이 없던 전력이기 때문에 9번 게이트지만 빠르게 선두권 가세한 이후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9번마 포에버 위너는 승급전이라도 이번 경주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외곽 12번마 매니스마트도 상대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데뷔전 이후에 빠른 레이스 2번의 경주 이후 1300m 강한 선두력으로 선행 이후 낙승을 거뒀었죠. 아직은 선행을 나서야 좀 더 뛰어주는 모습이지만 단거리 스피드 싸움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도 많은 인기를 모았으나 코너시 강토마의 다리에 걸려 문세영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결국 실격처를 당했죠. 절치부심 마필을 준비했고 마필 상태만큼은 최상입니다. 훈련 시 그리고 스포 때 마필이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도 가벼움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는 만큼 전천의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매니스마트의 선임력,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마 매직로드도 충분히 잠재력은 이어나갈 수 있는 구도죠. 주행 심사 내내 기본기가 좋았고 데뷔전 열감 좋은 선두력 속에 7마신차 낙승. 직전 대비 편성 전개는 쉽지가 않아졌어요.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선입권 전이가만 펼쳐주더라도 힘에 대한 여유, 성장세는 기대할 수 있는 10번 매직로드도 결코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빠른 회복세를 필두로 여력감이 좋아지고 있는 전력이죠. 4번마 글로벌 퀸을 필두로 해서 승급전 치르지만 상태 완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전력 9번마 포에버 위너. 직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있는 12번마 매니스마트. 데뷔전 선두력과 탄력에 대한 성장세를 충분히 보여줬었던 10번마 매직로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역시 군계 일학이 마필로 보입니다. 4번 글로벌 퀸 백동일 의원이 강조해 주셨다시피 직전에 골편 제거 수술 병력 공백 이후 완연하게 체중도 불어났고 그야말로 건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돌아온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다시금 4번 글로벌 퀸에 기승을 합니다. 능력 우위로 보이네요. 이 도전권들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백동일 의원과 이 경주 분석의 맥이 흐름은 유사한 듯합니다. 이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부연을 해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4번 글로벌 퀸의 직전 공백 적응전, 승급전에 대한 적응 상당히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빠른 페이스를 잘 어울려서 이어나갈 수 있을 말로 9번 포에버 위너, 10번 매직로드 이 두 마리의 승급전 말들의 상승세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12번 애니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위군 시절만 해도 순발력 대비 지구력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던 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구력은 많이 보강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 직전에 낙마가 좀 아쉬웠었던 만큼 충분히 회복세 다시금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상당히 빠른 흐름 저는 백동일 의원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은 백동일 의원과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신 듯하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4번 글로벌 퀸은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 복병권 중에 저도 이제 관심이 갖는 마필한도 있어요. 그 말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대부분은 생각이 일치합니다. 말씀해 주신 4번 글로벌 퀸, 그다음에 10번 매직로드, 여기에 최외곽에 있는 12번 매니스마트, 이 말들의 스피드를 앞세운 앞선 선행권, 선입권에서의 버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언급 안 하신 말이 있어서 한번 이 말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7번 쏜살가치입니다. 단거리에서의 추임력이 매우 좋은 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래 예민한 부분이 단점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맞고 뒤로 밀리면서 누추입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 경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7번 쏜살 가치가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한번 올라와 볼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질문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모래를 맞고 밀렸다고 하셨는데 직전 경주만 모래를 맞은 게 아니라 계속 모래 맞고 밀렸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글로벌 퀸을 중심으로 놓고 포에버 위너나 매직로드 그리고 매니스마트의 선임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앞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경주 운영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쏜살같이는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모래는 필시 맞을 수밖에 없고 추입 타이밍을 가져가기 힘들다 평가합니다. 참 계륵 같은 말이죠. 이 7번 쏜살같이.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000m에만 출전을 합니다.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편성에서는 이 7번 순설 가치가 충분히 제 능력 발휘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이네요. 네, 4번 글로벌 키는 저도 능력 우위에 중심권의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공백전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보였고요. 4번 글로벌 키는 중심권의 마필이고요. 승급전 나서는 9번 포에버 위너. 직전에 1300m 거리 선행 1순 우승. 이번에 승급전의 거리 내린 1000m지만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자 최단 거리죠. 단독 선행 나설 수 있는 말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2번 로열 브론즈입니다. 자 김기백 이수기용 최근에 그래도 은근히 선행 나서서 잘 띄워주고 있어요. 이번에 코스 2점에 강공 선행 작전 당일 주로까지 좀 가볍더라면 2번 로열 브론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자 편성상 능력 우위말로 보입니다. 4번 글로벌 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도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다소간 인기 대비 절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찬스 맞은 마필에게도 관심 갑니다. 자, 4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되는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충마로 데려가면서 후착도 압축 적중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믿고 데려가는 충마는 2번 끌어주는 손입니다. 2세마 대상 경주, 특별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고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빠른 흐름을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부진했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휴식을 취했고 재정비, 상태 다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을 보내주고 차분하게 인코스 선취입 전개라면 편성상 직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뒷심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말 중에서 1번 게이트의 2점으로 강공 선행을 노릴 수 있는 1번 구름 손짓해,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는데 선행은 못 나섰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던 3번 굴참나무 숲도 다시 한번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의 2점으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겁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9번 대천 에이스와 12번 라운 프라이머도 주특기인 스피드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앞선 강공 버티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난 2번 끌어주는 손, 이 말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을 씻고 능력 발휘가 기대되고 이 앞선에서 버티기에 도전하는 말들 중에서 상태가 올라왔고 전개가 유리한 말들, 그 말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압축해서 정확히 적중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위원은 2번 끌어주는 손이 이제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죠. 얇은 마체의 앞말, 직전에 56의 과도한 부담 중량으로 무너진 감이 있었죠. 공백 이후 출전. 이번에 52kg입니다. 김효정 기수기용.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여. 이번 끌어주는 손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전마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스피드의 강점이 있고 경주 전개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마필 위주로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전바부 경주 중에 가장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현등급 무대에서 다소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 이번에 거리 대폭 내린 말이 여러 두가 있죠. 또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갈 승급전 나서는 능력 좋은 마필들까지 이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 살짝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확실하게 내가 선행마요라고 나설 수 있는 말은 솔직히 4번 윙플라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6번 스트롱맨이라든가 8번 스카이 마린,
뒤에 그 외곽 게이트를 받은 말들도 마음 먹으면 선행은 나갈 수 있는 편성, 그 정도로 빠르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해지는 5번 다이스킹의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세에 중점을 찍고 있습니다. 거리에 줄어든 것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이스킹 감량이점 다시 한번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와의 좋은 후 기대해보겠고요. 여기에 6번 스트롱맨의 선입력, 7번 콜린킹 역시 모래를 맞으면 덜 뜁니다. 이 말도 선입 가담 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앞서 설명드렸던 4번 윙플라이의 선행까지 기대치를 높여보는 경주입니다. 포인트는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 그렇다면 최근에 니추이 코어를 마신 말 중에 이제 5번 다이스킹 최근에 의도적으로 제어성 말머리가 있었죠. 느즈막한 추입이었지만 걸음 여력 좋았습니다. 5번 다이스킹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뭐 중심권을 마필 한두가 다릅니다. 그 말하고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한양공주입니다. 직전에 출발하면서 점프를 해서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반 스피드를 발휘해서 앞선에 가담을 했고 버텨냈습니다. 직전보다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났고 이번 경주 정상 출발만 해낸다면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다. 따라서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김정희님께서 언급해 주신 7번 콜린킹 역시나 직전 경주 사실 외곽 전개로 전개가 꼬였는데 이번 경주 12 빼곤 크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앞선 전개 이번 경주는 좋은 자리 선점 후에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외곽에 있는 9번 스피드 영웅도 이번 경주 눈여겨볼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출발하면서 충돌을 했고 출발이 약간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잡고 선추입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경합 없는 앞선 전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호롱마도 눈여겨볼 말입니다. 최근에 꾸준한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결국엔 외곽 전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12번 한양공주 직전에 이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도 있죠. 12번 한양공주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역시 뭐 5번 다이스킹을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보는 관점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네요. 저 역시도 오마 다이스킹 같은 경우가 작년 5월 달이었나요? 입상 이후에 이제 휴양을 다녀왔었고 16조에서 7조의 이적 이후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가장 핵심적인 주폭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번 초록마를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300m에서도 선취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고 직전은 외곽이어서 흐름을 못 따라가서 문제였지 마필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었던 만큼 최적의 전개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7번마 콜리킹 같은 경우도 모래 피한 선입 자체에서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은 만큼 자리 선정 가능한 이번 경주 무시 못할 전력이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3번마 곤설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 1700m 자체에서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고생을 했지만 단거리 1300m 느린 페이스에서는 언제든지 추임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상대 조건 나쁘지 않은 상태 꾸준한 3번 곤설의 역습까지는 이번 경주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혼전 레이스예요.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는 김지영 의원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선행이라고 할 만한 강선행마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앞선이 강하고 빠른 구도 속에 좀 무너졌던 아쉬움이 있던 5번 다이스킹이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은 듯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처럼 뭐 제어성 말머리 할 필요 없이요. 결대로 따라가며 중선위권 자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전개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적정거리 출전,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5번 다이스킹입니다. 12번 한양공주가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입성할 정도로 근성이 좋죠. 여기에 11번 이스트 킹덤이 이 데뷔 초에는 이제 기대는 악벽이 있었고 근데 선행 강공 작전으로 동거리를 입상한 전력도 그 직전에는요. 자, 요동 출발 이후 타마필의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이 추입으로 입상할 정도로 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가진 말이에요. 11번 이스트 킹덤도 승급 전에 감량 혜택이 있죠. 네, 결국 이 서울 오경주는요. 자, 흐름 느린 레이스 편성 잘 만났습니다. 5번 다이스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좀 다소한 기복을 보이는 말.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 등등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6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은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최단거리 1000m 풀게이트 다소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이 대부분인 편성이지만 능력 우위와 전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드릴 경주입니다. 데뷔전 가벼운 적응 이후에 선행과 선입, 넘나드는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왔던 마필 바로 오막 흥바람이죠. 직전 경주는 개인들의 자상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졌던 단점은 있었습니다만 경주력 자체는 충분한 입증을 해줬던 전력이에요. 초반에 게이트 이탈도 가장 빨랐었고 선행을 나서는 듯 했습니다만 안쪽에 있던 사이버가 치고 나오면서 두 마필이 결승선 직선까지 좀 싸워주는 구도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틈새가 생겨서 아쉬운 3위였지만 주기를 오랜 좀 늘어진 주기를 감안을 하면 더군다나 승급전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마필의 경주력은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 없고요. 상대가 약해요. 어떤 전개도 가능한 흥바람이 이번 경주 핵심입니다. 후차권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7번마 명품보배는 최단거리 1000m에서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이고 8번마 베스트 이펙트 단거리 1000m에서는 빠른 페이스의 마필들과 경험이 풍부하죠. 9번마 블루 엠파이어란 마필이 주행 심사 내내 싹수가 좋았던 만큼 우선적으로 이 3두간의 전력 구도상에서 어떤 마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정확한 판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1번 프리티 오드보이 그리고 2번마 달려라 레오 바깥쪽에 있는 11번마 플라잉카까지 당일 복병 마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꼼꼼한 체크 이후 최선 압축 배당까지 섭렵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 6경주입니다. 네, 믿음직한 충마 5번 흥바람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듯합니다. 직전에 아쉽게 3착이었죠.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데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또한 전개가 유리한 마필로 엄선해서 배당까지 노림수를 두며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6등급의 부진형 마필들 대거 출전한 그런 레이스 유형인데요. 경주거리가 1700m라는 부분 또한 마땅한 선행마가 없어 앞선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직전에 동거리를 1700m를 입상한 전력 한두가 있죠. 바로 10번 창성강자입니다. 자, 초반이 워낙 느린 스피드가 좀 안 좋은 초반 스피드가 안 좋은 유형의 마필인데 직전에도 여전히 언제나 그렇듯 흠이 심한 배를 하다가 이제 코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점점 격차를 좁히더니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이 1700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했단 말이죠. 이번 경주 편성은 직전보다 좀 더 앞선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미 이제 중장거리 중반 결정력을 검증받은 10번 창성강자는 다시금 천성 호기를 만난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10번 이 창성강자고요. 여기에 8번 골드 스트리트가 계속해서 단거리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는데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 못하고 자리를 못 잡고 중위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만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추입으로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당시 경주거리가 1200m였고 이 선두력이 강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기에 비록 입상은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는 늘어난 1700m입니다.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종반 한 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8번 골드 스트리트 절호의 입상 찬스로 예측이 되고요. 여기 6번 큐피드 데이트가 직전에 창성강자와 함께 뛰었죠. 당시 초반에 이제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고 삼선 외곽 탔고 살짝 모래바퀴 쳐졌지만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꾸준히 뛰어주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동거리 적응 능력을 배양한 6번 큐피드 데이트 다시 한번 1700 재도전에 나섰고요. 9번 우주바다가 역시 항상 초반 전개가 뒤처지는 승하 스피드가 부족한 말인데 막판 끝걸음에 여러 건 좋습니다. 장출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2주 만에 출전.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9번 우주바다까지. 결국 서울 7경주는요.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 막판 한 발 결정력 유감없이 발휘할 8번 이 골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역시 편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8번 골드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여줄 잠재력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중심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 창성강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신지 기수 자체가 인터뷰에서 나도 깜짝 놀랐다, 나도 입상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어요. 안쪽에 있었던 큐피드 스톰이 편하게 나서질 못하면서 틈이 생겼고 그 주폭을 활용했었는데, 그래도 살아나는 주폭에서는 저희 역시도 그 궤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복병에서는 전 4번마 금빛 환영이란 마필 자체가 초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직선 구간 주폭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 마지막 역습 가능한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마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이 마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신비룡이라는 전력이에요. 데뷔 전 1200m에 도전해서 졸전을 펼쳤고, 그 이후의 경주 빠른 페이스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갔던 모습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이제 거세 이후의 출전이다 보니까 가볍게 응수를 했는데 기존 대비 빠릿한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의 상대들을 면밀히 따져본다라면 11번 신비령이 뛰었던 상대들은 정말로 좀 강하고 빨랐던 페이스였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잠재력, 변화는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경주가 어차피 이제 부진마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에 11번 신비룡도 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작년에 데뷔 초에는 모래 민감성을 노출했단 말이고, 다소간 주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지난 1월 19일 날 거세를 단행했죠. 직전에가 거세 후 첫 출전이었고, 일단 전개는 유리해 보입니다. 은근히 순발력이 있어요. 앞선에 붙여나갈 수 있는 전개는 가능한데, 이 과연 늘어난 2,700m 거리에서 얼마만큼 버티느냐. 직전에도 이 직선에서 걸음이 서버리는 이 경향을 보았습니다. 이번 경주가 어차피 막판 한 발 직선에서 결판이 날 듯한데 아직은 결정력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경주가 좀 분석하기 까다로운 경주인 것 같아요. 기복마들의 편성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복마 중에서도 직전 경주의 결정력, 입상 결정력을 보여줬었던 10번 창성강자의 다시금 제 연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백동희 의원이 설명해 주셨던 11번 신비룡. 저도 이번 경주에서는 신비룡이 선행을 모색해서 버티기까지 시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6번 큐피드 데이트와 8번 골드 스트리트. 사실 보여준 능력보다는 편성의 호기, 이 약편성에서라면 조금 더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의 말들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편성 자체가 워낙 난해해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말이 바로 1번 베스트 보배입니다. 3월 달에는 출발할 때 막혀서 출발이 안 좋았고, 직전 4월 달 경주에서는 전개도 안 좋았을 뿐더러 직선에서는 내측으로 기대면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교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말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해낸다면 깜짝 뒷심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금빛 한양도 주목하고 있는 말입니다. 서울 장거리 최강마 중에 하나였던 지금 이 순간의 자마인데, 목의 쪽도 장거리 계통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좋은 경주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MC께서 말씀해 주신 8번 골드 스트리트, 6번 큐피드 데이트 둘 다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고전했지만 이번 경주 엄청 느린 흐름이 예측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부진마들 간 이 1700m 레이스 7경주 직선 한 발 결정력에서 누가 앞서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자, 8번 이 골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셔야죠.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인기마 접전 구도의 8경주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 팔려나가는 마필에게도 상당히 불안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 때문이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복병 전력까지 살펴보겠는데 일단 6번 마이더스웨이가 액면상 가장 좋은 능력이죠. 직전에 1800m 거리까지 선두웨이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단지 이번에 플러스 5kg 부담 중량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9번 레인스카이가 강급 이후에 지난 3월 10일 날 1700거리 입상을 차지했단 말이죠. 적극적인 선두웨이가 선입전 펼치며 직전 1300은 안 됐어요. 이 9번 레인스카이는 1700m가 적정거리입니다. 노림수를 두셔야 하겠고요. 여기서 한번 선스마트가 직전에 1800거리는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게이트 안쪽 내측 최적 전개. 10번 기동대장이나 7번 썬더마린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이 가능합니다. 일단 액면상 보이는 중심권의 마필 6번 마이더스웨이. 물론 이제 55까지 이겨냈죠. 57회 부중 너끈히 이겨낼 듯한데 당일 상태감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이 말씀드린 5도의 마필 중에 노림수 중심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을 놓고 우리 중배당 고배당까지 서울 8경주 정확하게 승부해 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800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현등급에서도 좋은 능력 보인 말이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에게 좀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구경주 1800m입니다. 좀 장거리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전개 상황 자체는 매우 빠르고 그리고 초반부터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개도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에 놓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선 선행마 6번 대한영웅입니다. 다만 선행 후 지구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알이 선행을 나가서 돈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할 4번 말리부 불패, 7번 토스코노바 캣 등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6번이 나가지 않았다, 6번 대한영웅이 선행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 나가 있을 겁니다. 9번 축하죠. 자, 다들 초반의 선두력만큼은 밀리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스스로가 선행을 모색해 볼 수 있을 만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4번 말리부 불패는 직전에 1700m 장거리 첫 도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우승으로 장식을 하고 승급전인데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혈통적 기대치와 직전 경주에 한번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힘이 제대로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4번 말리부 불패의 선전 가능성, 앞선 공략, 자신 있는 공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9번 축하는 직전 경주 외에 패출혈로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금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패출혈의 여파가 우려가 될 정도는 아닌 상황으로 회복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전개가 더 중요해지죠. 7번 토스코노바켓 역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는 이 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그리고 직전 경주가 완벽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공백 복귀전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정상 출전 주기에 빠른 회복, 직전보다 힘이 더 붙은 걸음이라면 더 3등급 승급전도 빠른 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전 경주 현등급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8번 아치아치가 중선입 이후의 추입으로 붙어갑니다. 자, 9번 축하와 4번 말리부 불패가 직선 초입에서는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7번 토스코노바켓 역시 선입권에서의 위치를 모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자, 8번 아치아치가 이제 중요해지죠. 직전 경주에는 인코스 최적 추입으로 응수를 했습니다만 8번 아치아치라는 말 자체가 느린 말이 아닙니다. 외곽을 돌더라도 바로 붙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선입력을 갖추고 있는, 왕년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할 때는 선행을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2, 3선, 5선 내의 선위권에서 레이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봅니다. 4번 말리부 불패 승급전이지만 자신 있는 선두권 공략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고요. 8번 아치아치 바닥 주입보다는 이제는 선입도 가능한 8번 아치아치의 변화, 적인 기수 안장의 힘, 다비드 기사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고요. 여기에 9번 추카추카와 7번 토스코노 바켓의 연이은 선입 엎치락 뒤치락 난타전. 그중에서도 저는 4번 말리부 불패의 성장세를 믿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직전에 압도적인 경지력 보여준 4번 말리부 불패. 말리부문 혈통답게 중장거리에서 더욱 기대치가 높은 말이죠. 직전에 검증됐어요. 네, 도전권들 3두의 마필 압축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위원. 일단 중심권에 대한 생각이 틀린 듯합니다.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에 보는 마필들은 같은데 저는 토스코 노바켓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말리부 불패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직전 휴양 공백 이후에 나왔었던 마필 그리고 우승 당시의 탄력이라면 늘어난 거리도 문제 없다라고 평가를 좀 더 높은 평가를 했고요. 군마 추카추카의 패출혈 이후의 모습이지만 선행선임이 자유로운 당점, 3번 말리부 불패의 성장세, 외곽인의 10번 판타스틱 콤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에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하면서 주폭의 여유를 보여준 만큼 저는 10번 판타스틱 콤비의 최근의 성장세도 가치는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은 4번 말리부 불패입니다. 목의 쪽 혈통이 워낙 장거리 쪽의 계통의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얼마든지 더 잘 뜰 가능성이 있어서 직전에 강조 드렸던 말이고 역시나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해도 얼마든지 직전만큼의 경주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7번 토스코 노바켓 승급전에 첫 중장거리 도전이라는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워낙 능력만큼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말입니다. 다만 혈통상 좀 단거리 쪽이 더 어울리는 그런 혈통이라는 부분에서 첫 중장거리 도전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질문 드릴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언급 안 해주셨는데 1번 크립토키드입니다. 직전 경주 인코스 전개를 해냈고 순조롭게 경주가 진행되다가 앞선에 있는 말이 점점 뒤로 처지면서 같이 안쪽에 갇혀서 중후미까지 쳐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서 올라오다가 이미 늦어버렸고 늦추입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어느 정도 편하게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충분히 직선에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번 크립토키드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55.5라는 그 부담 중량이 한계 부중에 가까워서 그 부중을 극복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와중에 최근에 발급 질환까지 발병을 해 있는 모습이라서 훈련 강도를 좀 강하게 하지를 못했던 점이 좀 아쉽네요. 다음에 좀 훈련 강해지면 한번 추천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보증도 그렇고 아직은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다. 1번 크리퍼키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4번 말리부 불패가 딱 3번 뛴 말인데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마필로서 이번에 1800m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입상한 자리 기대가 됩니다. 여기 10번 판타스틱 콤비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가운데 전개를 좀 더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상주기 들어온 7번 토스코 노바켓의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의 충분한 선전 기대치까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이 구경주는요. 폭발적인 상승세 이어나갈 4번 말리부 불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2등급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한 20경주 1200 단거리입니다. 후반부 접전 경주가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10경주입니다. 출마 등록 현황, 핸디캡이 미리 이렇게 발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편성은 이거는 추천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던 경주죠. 상당히 빠른 흐름, 하지만 경합은 없는 흐름. 누가 선행을 나갈지가 확실한 만큼 선행 선의권에서의 그 흐름 빠르게 제압해줄 말 믿고 가면 됩니다. 선행은 신의 명령 9번이고요. 7번 큐피드 레이디의 바로 뒤를 쫓는 선행 선입 전개. 그 외곽에서는 2번 바람 속으로 가. 그거보다 약간 뒤에서는 11번 짜릿이 올라올 겁니다.
짜리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일 주로 흐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극단적인 선행주로냐 추입이 되는 주로냐에 맞춰서 현명한 조합, 적중의 기쁨 우리 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개구도가 명확한 게임 10경주 7번 큐피드 레이디 실격 아픔 딛고 직전에 완벽하게 제 컨디션 찾았죠. 7번 큐피드 레이디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수 열어도 가능한 구도인데 당일 주로 흐름과 승부 의지까지 정확하게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정밀하게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레이팅 105 이하의 1등급 마필 간의 단거리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역시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은 마필들 이번에 재도전 가능해 보이고 복병 전략까지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최성진 의원,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12번 동촌의 아침입니다. 직접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서 비록 강편성 속에 입상은 못했지만 직선에서의 뒷심만큼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직선에서 올라올 말 중에 가장 경쟁력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5번 플레이시스토 고입니다. 최근 1등급에서도 승승장구 중인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에 더욱 강점이 있는 말인 만큼 줄어든 거리 더욱 좋은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6번 에이스 러너라는 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뒷심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11번 썬로 복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와 경합이 좀 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선에서 깜짝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역시 큰 물에서 많이 놀아봤던 말이죠. 12번 동촌의 아침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12번 동촌의 아침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저 역시도 동촌의 아침을 높게 평가합니다. 약해진 상대 부중 자체는 직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선두권 흐르는 레이스 강화자는 이번 경기 중심축으로 손색이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6번만 에이스 러너 같은 경우가 결정력은 크지 않지만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한 선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2두의 선행권의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쪽 2번만 젠테너리와 3번 PK 파티입니다. 젠테너리 같은 경우에 직전 대상 경주에서 선두권과 싸워주면서 무너졌지만 최적 선입 1,400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 버티기 가능하고요. 3번 PK 파티는 아직까지 한계가 없는 강력한 선행형의 마필이죠. 승급전 거리가 늘었지만 마필 자체가 워낙에 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수월하게 나서준다는 조건에서 이 마필의 잠재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앞에 나서는 전력 2번 젠테너리, 3번 PK 파티를 도전권 특히 강조해 주셨네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12번 동촌의 아침을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적정거리죠. 12번 동촌의 아침 1,400m 적정거리 출전한 만큼 선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5번 플레이시스토 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걸음은 정말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57.5라는 부담 중량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면 6번 에이스 러너 꾸준하게 1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 순위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3번 PK 파티 승급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1등급까지 승급해 왔어요. 첫 거리 도전입니다만 단거리에서는 그리고 선행이라면 단거리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말이니만큼 성장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12번 동촌의 아침과 5번 플레이스 투고가 눈에 확 띄는 2강 구도이긴 합니다만 이 5번 플레이스 투고는 최근에 압도적인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대폭 늘어난 부담 중량 57.5의 부중이 다소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12번 동촌의 아침이 1등급에서는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57 달고 마주협회 장배 1200거리 3차까지 한 만큼 충분히
57회 다시금 57회 부중에서도 1등급 능력 발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10번 신규 강자가 있어요. 직전에 오랜 부진 끝에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한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죠. 선입관 끈끈한 전력에 적정거리 1400m, 다시금 찰떡궁합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하는 요 10번 신규 강자까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1경주 1등급 경주는요.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전원합의체 의견으로 12번 이 동천의 아침을 중심권의 마필로 말씀드렸고요. 이 도전권들 특히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경주입니다. 7번 매니블레이드를 중심으로 8번, 4번, 6번, 2번입니다. 2경주입니다. 3번 라운강호를 중심으로 11번, 9번, 2번, 12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4번 글로벌 퀸을 중심으로 9번, 10번, 12번, 7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5번 다이스킹을 중심으로 12번, 7번, 2번, 11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8번 골드 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10번, 11번, 1번, 6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4번 말리부 벨페를 중심으로 7번, 9번, 10번, 8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12번 동천의 아침을 중심으로 5번, 6번, 2번, 9번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토요경마 오늘도 저희가 매경주 말씀드린 복병 전력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월말 경마는요. 매경주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절박한 의지를 보이는 숨겨진 복병마를 잘 선별해내고 그 마필을 잘 활용했을 때 한 발짝 더 승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경마도 당일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